네, 안녕하세요. 자, 뉴스를 보니까요, 코스트코 분기 실적이 예상치 상회했다 이런 거 있고, 또 전 세계 빚이 이렇게 사상 최고다. 네, 전 세계 빚이 이렇게 사상 최고라는 것은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빚이라는 것은 이제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코스트코 가성비 쇼핑 인기덕. 예, 사람들이 지금 물가에 이제 힘들어하고 있다. 음. 그래서 이 코스트코에 많이 간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미국 그 이제 연준이 발표할 때 보면 지금 물가가 목표치 2%에 거의 근접했다. 예, 그 물가가 떨어지는 걸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생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오르고 있죠.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의 그 소비가 계속해서 왕성한 소비가 받쳐져야지만 뭐 반도체주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계속 좋겠죠. 예. 자, 미국 2분기 GDP 3.8% 대폭 이렇게 올라왔다. 예, 관세 반작용이 만든 최고 성장. 예. 그래서 어제 이것 때문에 그 시장이 많이 이제 움직였는데 음, 여기 프리마켓 시작이고요. 그러니까 전날 이렇게 쭉 올랐다가 이제 프리마켓이 시작이 되면서 프리마켓에서 이제 여기 시가인데요.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갭이 발생이 됐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제 막 쭉 빠지더니 조금 반등하는가 싶더니 또 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4.38% 끝났는데 다른 종목들 보면은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고요. 자, 메타도 뭐 그렇고 엔비디아도 좀 상승을 했고 네, AMD도 상승하고 구글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섭섭하게 테슬라만 많이 빠졌습니다. 어, 이게 이제 뭐랄까요? 테슬라는 이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옵션, 예, 각종 종목당 ETF, 그다음에 세계 거래 1등이죠. 그래서 개인들의 엄청난 뭐 매매, 뭐 단타. 그러니까 막 테슬라는 거래 순위 1등이라는 것은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도 많고, 예. 자, 그리고 나스닥 상황은 이제 빠졌다가 이제 이 갭이 발생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땡겨지거든요. 근데 뭐 상당히 양호하게 땡겨진 편이에요. 이렇게. 오늘 저녁에 그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심리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충격이 커질 것이고요. 이제 3일간 하락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회복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3일간 빠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이제 보통의 일이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하락하는 것은 충격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좀 안 좋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소비자 이제 심리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 이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시장에서는 앞으로 항상 이제 걱정되는 것은 경기 둔화죠. 좀 심하면은 침체고. 그래서 경기 둔화와 침체가 나타날까? 이제 그것을 걱정하고 있고,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신고가 갱신을 하느냐, 아니면 조정으로 들어가느냐,
또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동안 이제 20선 쪽에 왔다가 더 안 내려가고 극적인 반등을 시켜놨고요. 자, 요번에는 성공할지 아니면 이게 빠질지. 예, 이게 이제 며칠 안에 이제 좀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테슬라는 이제 많이 빠졌을 때 이게 놀라시는데 이게 이제 좀 오를 때도 잘 오르고 빠질 때도 많이 빠지고 그 테슬라는 좀 이렇게 종목 변동성이 좀 심한 종목이죠. 네. 자, 그리고 인텔이 자, 여기에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예. 또 코어 이브인가 거기하고 이제 뭐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계속해서 인텔이 이제 파트너십들을 TSMC하고 또 파트너십 이런 얘기. 음. 그래서 인텔이 이제 급등을 이렇게 하게 됐고요. 음, 인텔 뭐 상황 보면은 조금 더 좀 여유가 있죠. 예, 이 공간이. 자, 테슬라는 이제 어떻게 될까? 예, 제가 저번에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 이제 그 조정이 이게 없이 그냥 계속 갈 수 있을까? 계속 그 의문점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어 뭐랄까 5일선 위에 지속적인 상승의 신호는 쓰지 못했고 결국에는 11선에 이렇게 닿게 되는 예, 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보면은 11선을 닿지 않고 주가가 진행하기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예. 여기서 이렇게 급락을 할 때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을 하듯이 과거 이제 상승할 때 보면은 자 이렇게 급등을 해도 중간에 이렇게 11선을 한 번씩 이렇게 닫고 가거든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11선을 닫지 않고 올라온 지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11선 한번 터치를 했고요. 과거 보시다시피 이제 11선 터치한다고 해서 그걸로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좀 조정을 했다가 또 이제 호재 나오면은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그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인도량 발표 이제 지금 컨센서스는 43만 대 나오고 있는데 전분기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대폭적인 이런 좀 그 개선이 되는데 이게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작년에도 여기서도 음, 1분기에 안 좋고 2분기에 대폭 이제 개선이 됐었죠. 예. 그래서 어, 이제 43만 대 이제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부터 이제 이번 달 말까지 하고 이제 10월부터 드디어가 아니라 이제 뭐 그 보조금이 사라지죠. 자, 이 보조금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어,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제 봐야겠죠. 예. 음, 근데 뭐 보조금 있을 때보다 보조금이 없어졌으니까 더 많이 팔린다. 이건 좀 보통의 생각은 아니죠. 네. 근데 보조금이 사라져도 뭐 43만 대 팔던 회사가 갑자기 뭐 23만 대 팔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예. 하지만 반대로 보조금이 사라지니까 더 많이 팔린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좀 아마 지금 모델 Y의 옵션들을 뺀 거, 좀 저렴한 그 옵션이 빠진 저렴한 모델 Y, 이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 사라지니까 테슬라가 이제 저렴한 모델 Y를 만들어서 이제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오면은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게 보겠죠. 예.
테슬라가 저렴한 차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조금 사라지고 저렴한 모델 Y가 나오게 되면은 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Y 출시를 만약에 너무 느리게 한다. 빨리 해야 되는데 느리게 한다. 그러면 타격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10월 중에 저렴한 모델 Y가 이제 그 발표. 예, 10월 중에 발표가 딱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이제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은 그렇게 괜찮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더불어서 저렴한 모델 3까지 나오면 좋겠는데, 어, 그 저렴한 모델 3까지 나오면 이제 아마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저렴한 이제 모델 2, 모델 2까지 나오게 되면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려면은 저렴한 버전을 좀 팔긴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렴한 버전들을 팔게 되면은 그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지. 근데 어 영업이익률보다는 일단은 매출 전체, 총 매출을 늘리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 매출을 좀 이렇게 늘려주는 그래야지 주가가 이제 지금 사실 PER 대비 주가 수준이 좀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너무 낮아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조금은 사라지지만 이제 금리도 뭐 천천히 인하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코스라고 하죠. 금리 인하 코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이제 금리는 더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사시는 분들 좋겠죠. 음, 예. 그리고 사실 뭐 저 같은 싱글 같은 사람들은 모델 Y 타도 뒷좌석에 모니터 같은 거 뭐 그런 거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 그냥 뭐 이렇게 식구들 이렇게 태우고 다니는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렴한 버전의 모델 Y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보면은 톰 행크스가 이제 무인도에서 이제 뗏목을 타고 이제 탈출할 때 보면 탈출 못하게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죠. 근데 파도를 이렇게 넘고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에서 좌초돼 버리면 그냥 이렇게 좌초돼 버리는 거죠. 못 넘어가면. 근데 파도가 왔을 때 그걸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예. 이 경쟁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막 발톱을 세우고 핥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니 그 중국의 자동차들이 지금 유럽 시장을 엄청나게 공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차들이 이제 유럽에서 그 시승 행사 있죠. 샤오펑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보면은 유럽에서 이제 시승 행사 같은 거 그것을 열고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독일에서 그 시승 행사하는 영상을 봤더니 일단 보면은 차는 참 멀쩡하게 잘 만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막 저가로 막 공략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유럽에 보면은 이제 뭐 그 볼보 있죠. 예. 그 볼보에서 나오는 전기차도 있고 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폴스타, 폴스타도 있고 그다음에 뭐 BMW, 벤츠 뭐 그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가 이제 이 다른 경쟁자들한테 밀리고 있다. 예. 아, 근데 옛날처럼 테슬라가 계속 그 점유율을 막 이렇게 많이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선택지가 이제 넓어지고
또 테슬라 자동차는 가격이 항상 그냥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가형 이 자동차를 이제 좀 만들어서 이런 경쟁자들과 예, 그 뭐 싸워야겠죠. 예.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테슬라가 좀 뭔가 선제적으로 뭔가 일을 빨리 한다 이런 느낌이 가면 갈수록 좀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그런 거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주가 하락을 당하지 않고 그냥 주가가 가도 되는데 자꾸 주가 하락을 당하는 이유가 그 일을 좀 빨리빨리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래도 저가형 자동차도 이렇게 보조금이 사라지기 전에 9월 달에 이렇게 9월 달에 저가형 자동차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뭐 저렴한 모델 Y 나오면서 그리고 같이 이제 테슬라 그 CEO가 이제 주식도 사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훨씬 더 환호하면서 급등을 갈 수가 있는데 예, 굳이 이걸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뒤로 미루고 음,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다 뭐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중간 공백기에 주가가 자꾸 조정을 한단 말이죠. 음. 그리고 지금 엄청난 옵션 투자와 또 공매도 그리고 각종 막 뭐 일드맥스도 있고요. 예, ETF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제 이 테슬라가 완전히 단타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변동이 심하다. 근데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과 이제 편안하게 오래 계속 가려면 주가가 너무 변동이 심하게 되면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이제 나가게 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게 너무 이렇게 요동치면서 가는 것은 좋지가 않다. 음. 근데 여전히 이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막 환호했다가 막 놀랬다가 하면서 이 요동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심한 것이 아직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0.5인데 혼자서 막 마이너스 4.5다까지 이렇게 빠지잖아요. 음. 그래서 이 변동성이 심한 종목은 매매가 쉽지 않다. 음. 자, 이제 주가가 좀 빠졌는데 항상 빠졌을 때는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봉을 덮어버려야 돼요. 양봉으로. 음,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래로 빠지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십자형 봉을 만들면서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십자형 봉이 나오면서 좀 방어를 해줘야 되고 예, 거기서 이제 이런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더 빠지게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데 예, 이제 어떻게 좀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고 이 조정이 나올 때는 저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회사는 여전히 우상향이 가능한가? 음, 그러면 조정은 잠시 조정에 멈추고 저점을 방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6, 7, 8월에 그렇게 시달렸잖아요, 하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점이 아래로 빠지지 않았죠. 예. 이것은 뭐냐면 회사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예. 회사가 가치가 있다. 음. 어, 그러면은 이번에도 회사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저점 가격대 이하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이제 주식은 이제 이 회사 자체 가치와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움직임. 회사는 멀쩡해도
예, 시장이 폭락장으로 간다. 그러면 뭐 같이 딸려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어, 자, 감사합니다.